늦은 밤 포천병원 산부인과에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들이닥쳤습니다. 당직실에서 눈을 붙이던 고영채 의사가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머리가 좀 보이니까 금방 나올 것 같아. 여기 보세요. 천신만고 끝에 첫 아이를 얻은 남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가슴이 뭉클한 게 철원의 산모들이 포천병원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둘째 엄마신 거예요? 넷째예요, 넷째. 엄마한테 안 얘기했는데. 첫째는 이제 철원 병원이 좀 시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포천 개인병원에서 낳고요. 이제 포천 개인병원에서 문 닫아서 이제 둘째가 2008년생이거든요. 이제 또 다시 철원으로 갔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또 셋째가 2011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철원에서 이제 주 야간 분만을 다 하다가 야간 분만을 못 하신다고 휴일 분만이랑 여기를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이게 폭이 전에 조그맣잖아요. 교통도 불편하고 출산 인구도 적은 포천과 인근 민통선 지역.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에 야간 분만센터를 세우려는 병원은 없습니다. 이 병원의 유일한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영채 의사에겐 그래서 휴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손을 놓으면 이곳의 산모들은 당장 갈 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쪽 중간에 지금 병원이 없죠. 분만하는 병원이. 분만하는 데도 없고 가려면 저희 아니면은 의정부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시간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죠. 저희까지 오는데도 보통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데 의정부까지 하려면 최소 2시간은 잡아야죠.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 포천병원을 통해 2만여 명의 신생아들이 세상을 만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어린이 공공병원. 지난밤 아기 바구니에 유기된 채 발견된 한 아이가 급하게 서울시 어린이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큰 애도 처음이네. 얘도 기아예요? 네. 얘가 몇 개월인가 그럼? 어디 보자. 잘 빨아요? 네, 잘 먹어요. 삼키는 거? 아이고, 봐라, 이거 큰일 났네. 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니? 이거 봐, 이거 보세요. 아니, 불 보세요. 아니, 이거 봐. 이거 봐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아이의 감각 반응은 건강한 아이들에 훨씬 못 미칩니다. 특히 운동신경 검사에선 비정상 반응이 뚜렷이 감지됐습니다. 이걸 읽어봐야겠네. 시력도 뭐 이상했다고 그러네. 여기 엄마의 편지에 따르면 아이의 이름은 수빈이. 엄마는 날로 장애가 심해지는 수빈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 아이를 버렸다 했습니다. 네 엄마 여기 없어. 어떡할래? 청각에 대해서 좀 둔해 보여.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사 해봐야 돼요. 앞으로 수빈이는 어린이병원의 재활병동에 입원해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 봐서는 얼굴도 안 가리고 참 잘 있을 것 같은데.
유빈아, 그지? 이렇게 어린이 병원을 찾는 유기 아동이 올해만도 150여 명. 건강한 아이들은 바로 밀백 속에서 시설로 나가고 센터로 나가지만 아파서 한 번쯤은 좀 걸러줘야 스크리닝이 필요한 아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치? 좋아. 어이구 좋아. 그 가운데 장애가 있는 30명의 아이들이 병원에 머물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엔 고가의 의료 장비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아이들, 중증 장애를 앓는 중환아가 60여 명이나 있습니다. 생후 17개월을 맞은 희선 씨의 셋째 딸 지유도 그런 아이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야. 눈만이라도 마주쳤으면 그냥 이대로 좀 누워만 있어도 되는데 우리 엄마구나라고 알아봐줬으면 그것만 해주던가. 이곳에 오기까지 엄마는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중증 장애아를 장기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이곳 말고는 아무 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뇌병변의 아이가 있을 만한 병원은 이 병원밖에 없대요. 의료진들이. 대학병원 쪽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아이들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병원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 교수님 소개로 오게 된 거예요. 지유, 이렇게 해볼까? 급하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한 남자를 싣고 왔습니다. 남자가 들어서자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남자는 노숙인입니다. 신분도 없고요. 그 배치 안 되는 사람이 신고고요. 심한 호흡곤란에 발작까지. 남자의 상태가 꽤 위독합니다. 브리타하고 87% 나와요. 환자 좀 봐주세요, 빨리. 조금 더 지체하다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 시급히 강도를 높여서 투약을 해보지만 차도가 없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본인이 호흡 부전이 있으셔갖고 일단은 인공호흡기를 다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떨어뜨리고 머리 쪽 사진 찍어보세요. 뭐 뇌출혈 이런 거 확인해보고 오시나 이제 뭐 폐혈증이나 폐혈소 쇼크나 이런 거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를 마친 환자는 신원을 확인해 보호자를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만큼 있어요. 제가 근무한 곳이. 여기 이제 행여들 이제 다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 행여 이제 체크되어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올 때는 진짜 막 수없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서울의료원은 노숙인 전용 병동을 마련해 이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병원, 공공병원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119 대원분들이 가끔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 병원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들렸다가 오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맨 마지막에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뭐 다른 병원도 다 비슷할 건데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병원은 모두 200개. 하지만 결핵이나 산재병원처럼 특수목적으로 지어진 병원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33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진을 하거나 투약을 하는 일은 어느 병원이건 똑같은 간호사들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나아가 서울의료원의 간호사들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환자와 소통합니다. 만져봐봐. 그지? 면도 좀 해야 되겠지? 면도 좀 합시다. 시원해요, 할아버지? 응? 말 주지 마라. 알겠어. 말 시키면 안 되지. 보기 싫어. 왜 보기 싫어요? 참 좋구만.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응? 환자의 간병은 그동안 보호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에선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간호사가 환자를 돌봅니다. 저희가 1월 17일 날서부터 안심병동 오픈을 하면서 이제 간호사, 간병인이나 아니면 보호자분들 안 계시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24시간 케어를 해주게 되는데 말 그대로 기본 간호부터 전문 간호까지 다 하게 되거든요. 구강 간호부터 시작해서 얼굴 닦아주는 거, 그 다음에 뭐 배설 간호, 기저귀 봐주는 거, 저 욕창 간호면 이제 그런 것도 다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잠시만 반대쪽으로 돌리셔요. 앞에 있거든요. 환자 안심병동에선 벨만 누르면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손발이 되어주기 때문에 환자는 보호자가 없어도 입원 생활이 가능합니다. 환자 자체 어떤 병도 심각하지만 간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시범 사업을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시작을 하자고 우리 공공병원이니까 서울의료원하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한 달 전 뇌졸중으로 입원한 이정혜 할머니는 남편을 병수발하다 병을 얻었습니다. 그만큼 오랜 간병은 환자 자신을 넘어 가족의 일상에까지 커다란 부담을 지웁니다. 다시 땡겨 안으로. 그렇죠. 이제 우리 집 아저씨가 병원을 막 6, 7년 다니시다 보니까 이제 마냥 파산 지경에 이르렀어. 근데 나는 돈이 10원도 없단 말이야. 네, 편찮으셔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됐는데 내가 또 왜 이 아픈 이유도 그 병간호를 하느라고 저 쪽침대에서 자서 내가 이렇게 케어를 당한 거지 말하자면. 중환자 병동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지우의 호흡이 격하게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애써 진정해 보지만 엄마는 눈앞이 캄캄합니다. 시점이 와서 그러면은 지금 체력을 못 이겨내는 것 같아요. 워낙에 심리도 힘들었는데 기관지도 안 좋았다. 강직이 풀리면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죠? 기운이 다 빠져서. 아이에게 필요한 산소 호흡기는 고가의 장비라 여유분이 없습니다.
엄마는 점점 다급해집니다. 그 호흡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왔어요. 선생님이 아빠도 오라고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고도 또 힘들고 하고 하면 다시 연락 줄게요. 바로 그때 행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던 다른 아이가 때마침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된 겁니다. 의료진들은 즉시 장비를 지유한테 연결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가까스로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이렇게 아플 때까지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아이가 엄마는 안타깝습니다. 중환자실이니까 아이들이 막 아픈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진짜 요만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한 600g, 700g짜리. 근데 그 조그만한 아이고 지우는 막 이만한 거인인데 그 아이는 막 발버둥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부러워할 게 아닌데 저는 부럽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우는 이런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야 할지 모릅니다. 최근 포천엔 국제결혼을 온 이주 여성이 늘면서 5명의 하나꼴로 다문화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산모 프린스 에라인 씨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필리핀. 여기 병원은 어떻게 알고 왔어요? 친구 얘기 있어요. 친구가. 그런데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또 있습니다. 철원에서 왔다는 40대 고령 산모 강남식 씨. 아파요. 아파요. 조금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아. 많이 되긴 했는데 한 2시간 내로 날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2시간이면 돼요? 될 거예요. 어떻게 해봐야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 정도면 얼마든지 제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 철원에 뭐 마땅히 갈 만한 병원이 없어서 철원에 있는 대부분의 여자분들이요. 여기 포천에서 다 출산을 하셨더라고요. 농촌에 사실 살아보셔야 알아요. 안 살아보시면 뭐 대도시 분들도 뭐 나가면 병원이고 원하는 과가 막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까 그 필요를 못 느끼시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꼭 필요하죠. 진짜 어려운데 여기까지 와서 하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여기도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권이라고 하지만은 그 산부인과 의사 뽑기가 힘들어요. 여기도. 생명의 탄생을 함께하는 보람과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 그 가운데 포천병원이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홍성의료원 응급센터. 이날 오후 병원 인근 도로에서 있었던 교통사고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시급히 처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치료비가 없는데요. 네? 치료비가 없어요. 일단 이거 치료 받으셔야죠. 아니 치료비가 없다고요. 치료비가.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네. 해주실 거예요, 선생님. 일단은 치료부터 받으세요. 네? 아이고 왜 이러세요? 돈 없어. 그 돈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얘기하세요? 본인 아프시다고 해서 나 돈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엉덩방아 쪘어요? 예. 누워 있으시는 게 좀 나으실 텐데. 바빠서 그랬어요. 분이 지금 학군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 그 상대방 측에서 이제 부담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 미수 금액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돈 부담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는 거죠. 공공병원의 응급센터는 돈을 내지 못하는 환자라도 치료를 거부해선 안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때문에 치료를 받고도 진료비를 못 내는 환자가 종종 발생하죠. 이게 보시면은 이제 응급실 진료를 보시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한 30여만 원 정도. 네, 30여만 원.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계산 안 하시고 하신 분들에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항습에서 뭐 내용 증명도 발송한 적도 있고요.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고가의 장비에 전문 인력까지 갖춰야 하는 응급실로선 이것이 적자에 적자를 더하는 요인이 됩니다. 투자를 할수록 손해를 보는 곳이 응급의료시설과 중환자실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진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실제 투자를 할수록 많이 손해를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의료 제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립병원 같은 곳에서는 그런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죠. 현재 충남에 있는 응급의료센터는 모두 5곳. 그 가운데 지난해 홍성의료원에서 생명을 구한 이들은 2만 5천여 명입니다.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병동의 입원 환자는 모두 170여 명. 이웃 한번 얘기했어요. 네. 이들이 호출하는 건수만 하루 수백 건이 넘습니다. 기존의 간호 인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죠. 특히 발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 응급 상황 땐 평소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순간 놓치면 더 안 좋은 상황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대처해야 되니까 어렵다. 근데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한 60% 정도 더 확충이 됐어요. 예전에 1대 18에서 20 정도 되던 비율이 1대 7 비율로 되면서 한 60% 정도 더 충원이 됐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원수가 채워지지 않아 간호에 공백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 바꿀 때는 바꾸면 한 10시간 걸리겠네. 아니에요. 죄송해요. 빨리 해드릴게요. 빨리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7명을 봐야 되는데 많게는 10명까지 본다는데 거의 10명을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간호사 1인당 환자 7명. 그렇게 이제 보도록 되어 있긴 하는데 그 10명까지 보면은 참 많은 환자들한테 케어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가장 난감할 때는 간병 업무 외에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킬 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그냥 병원이 아니면 내가 충분히 한 잔, 2잔 더 타드리지. 근데 병원이기 때문에 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아침 먹고 한 잔도 안 먹었어. 진짜? 그래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네, 그거까지 같이 주셨으면 이야기해드릴게요. 그래요. 커피까지는 좀 힘들어요. 지셨네요. 이제 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이제 앞으로는 커피 안 돼요. 저희한테. 알았어요. 나중에 밖에서 만나면 내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아까 막 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들려갖고 핸드폰 그냥 충전기에 꽂아달라고. 아 진짜? 그러시네. 나는 뭐 있었지? 나 아까 갔는데 그냥 떨어진 젓가락 주워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제 신념이랑 이념이랑 가끔씩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긴 해.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저도 안심병동 하면서
막 생각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올바를까, 아니면 이제 표준화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짜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간호를. 서프님 여기 아프세요? 지금 꺾였어. 조금 여기 부닥치셨어요. 아까 욕창 부딪힌 게 아니라. 간호사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땐 역시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있을 때입니다. 알았어요. 잡았어요. 다리는 그럼 그냥 덜렁거릴 때는 거예요? 네. 때로는 고맙고 수고한다는 격려의 한마디일 때도 있죠. 시골에서 보호자분들이 쪄서 오셨나봐요. 여기서 하셨나봐요.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안심병동의 실험. 그렇지만 언제까지고 이들의 헌신에 기댈 순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또 어떤 구조적인 면에서 뭔가 어느 한쪽은 그 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인력 쪽이 더 되지 않을까, 저희는 사실 그것도 걱정하고 있어요. 서울의료원 노숙인 응급실에 또 한 명의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발견된 곳은 경기도 구리지만 어느 병원도 받아주질 않아 이곳까지 오게 됐다고 합니다. 병명은 영양실조. 식사는 하셨고? 못 먹었어요. 며칠이나? 열흘 동안요. 아무것도 안 드셨다고? 네. 집이 중화동인데 왜 저기까지 갔어요? 경기도까지. 약주 드셨어요? 네. 어제 수급비 나왔을 텐데. 원래 오셨던 분이세요? 네,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자주 오신다 그러면은 몇 번 정도 오신 거예요, 벌써? 일주일에 3-4번씩은 오세요. 그럼 저분이 흔히 그냥 부르시는 단골. 네, 그냥 얼굴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발 벗고 올라가셔요. 서울에서 노숙인을 치료하는 병원은 9개의 공공병원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계속 같은 병원을 돕니다. 머리 이쪽. 머리 이쪽 하시고. 엄마 아버지. 굳이 그냥 막 뒤집어지는 것 같아. 여기 병원에 처음 오셨어요? 서울의료원에? 아이 몰라요. 나 여기 어딘지도. 난 처음 왔어요. 자주 오셔요, 이 병원. 최근에도 이 병원 4월달에 왔어요. 4월달에. 병원들이 노숙인을 꺼리는 또 한 이유는 협조가 쉽지 않은 환자라는 점. 지금 아직 감사합니다. 조금 더 깨고 갈게. 조금 더 쉬었다가. 아유 안 돼. 지금 갈 데 없으시잖아요. 아이 집에 가면은 일단은 깨워야죠. 지금 보호자도 없고 저렇게 나가면 다치고 지금 119 경찰 들어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그러니 이제 보호 목적으로라도 일단 놔야 되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제 술 먹은 상황에서 이제 이성적 판단이 안 되니까 더 난리치는데 그걸 믿고 보낼 수도 없고. 때로는 의료진들도 회의가 듭니다. 하지만 병원이 존재하는 건 다름 아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들은 이렇게 응급실에서 옮겨와 병동에 입원시킨 후 지속적인 간호와 재활을 병행합니다. 서울의료원 7위병동에 있는 40여 명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처음 본다. 오늘은 안 아파요? 여기 7위병동의 김학태 씨도
한때는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만. 당시 심각한 기흉으로 15시간 대수술을 해야 했던 김학태 씨. 안 나와요? 병의 원인은 끝간데 없이 마셨던 술이었습니다. IMF 터지고 나서 몇 년 동안 불황이었었어요. 주선수가. 가장이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파타임.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그의 폐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거의 쓸모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쉬운 마음이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볼까 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겨놨는데 하지만 사선을 넘나드는 사이 그는 다시금 살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병을 이겨내고 잘 회복돼서 나가서 자립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상황이고 이렇듯 누군가는 병원을 통해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내가 깨달았어. 느꼈고. 그래서 좀 몸만 좀 된다면 그 길 계속 가거나 싶어요.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좀 줄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가장 하나 더 솔직히 이렇게 등장하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노숙인들은 어디까지 보살펴야 하는지 때로는 고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 차비 줘서 보냈어요. 지하철비 1,500원. 봉화산역 가서 타고 가시라고. 저런 거 가지고 또 소주 먹고 오는 거 아니지? 지금 또 소주 먹을까봐 걱정해요. 저 가서 저렇게 먹고 또 와요. 집이 1,000원인데. 회의적인 부분도 많지만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회의적인 생각이 들다가도 한두 명이 또 이렇게 보면 모두 왔는데 경찰 연계해서 뭐 보호자 찾고 이렇게 가고 전에는 한번 그런 분들 중에 좋아지셔가지고 이렇게 뭐 사회 이렇게 다시 재활이 되셔가지고 연계돼서 와서 여기서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또 이런 또 게 있구나. 이게 최소한의 이분들이 만약 여기가 없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생각도 들죠. 때마침 재활병동은 식사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아침에 봤던 수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낯선 환경인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수빈이. 아이들이라면 을에 있을 법한 밥투정도 없습니다. 꼭꼭 씹어 먹으세요. 병동 생활 첫날, 수빈이는 꽤 적응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선생님 실사 잘 들어. 어디? 세상에. 오늘은 다른 병원으로 수술을 갔던 동현이가 열흘 만에 돌아온 날. 여기 동현이도 유성이처럼 구순국에 파열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아유, 많이 잊어버렸어? 여기 코까지 했는데 이 코가 많이 낮아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 여기 조금 올리는 거하고 입천장 구멍 난 거하고 수술하고 왔어요. 예쁘게 갖고 왔네 우리 아들.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통해 건강한 어린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곳은 병원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닐까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
그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받고 싶어 하는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받을 치료 기관이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은 수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소 인력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하고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4시간) 분만센터를 운영하려면 수술실과 신생아실에 만약을 대비한 중환자실까지 고가의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이 한 5명 정도 수술을 하나 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 일단 우선은 마취과 선생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간호사, 우리 보조인력, 그다음 의사, 그다음에 주위에서 도와주는 간호사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뭐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근무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은 그 일하는데 상당히 편해요. 뭐 위에서라든가 뭐 주변에서 어떤 뭐 금전적인 압박을 한다든가 환자에 대한 뭐 수입을 올리라든가 압박 그런 게 없고 자기 소신껏 뭐 책에도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근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곳은 집안이라는 이유로 좀처럼 의료인들이 오려하지 않습니다. 한번 괜찮은 것 같으니까 지금 먼저 퇴근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세요. 때로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의 몫을 하면서 병원을 지켜야 합니다. 병원은 많지만 그 병원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 그곳이 공공병원의 자리입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늦었네요. 그러게. 매일 이러지는 않으니까요. 아이고. 숨은 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숨은 쉴 수 있다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바보가 우리에겐 더 필요합니다. 담배 피러 온 게 아니잖아. 여기 담배 피러 와서 그게 아니고 여기 머리 다쳤으면 치료를 받고 가셔야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또 간다고 그래. 그렇게. 거기서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